차에다가 차량 폭파에다가 뺑소니에다가 가게털에다가 폭력에다가 저는 철저하겠어요.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있어요. 제가 좀 심해요, 중독이. 애기 임신한 상태에서 했거든요. 계속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두세 달씩 집을 나왔던 상태였어요. 옷 벗기고요, 때리고 동영상 찍은 거예요. 들어오지 마요!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소름 끼치는 폭력의 검은 그림자. 이들에게 범죄는 그저 돈을 버는 수단일 뿐. 가해자도 피해자도 구분할 수 없다. 처참히 짓밟히는 윤리와 도덕.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청소년의 성범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점차 나이가 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10대 범죄가 지금 점점 이제 잔인해지고 또 진흥화되고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성인 범죄자들의 범죄력을 추적해 보면 많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의 비행력이 누적된 경우가 꽤 있어요. 거리로 내몰린 가출 청소년.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그들. 단순히 치기 어린 반항으로 보기엔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 그 중심에 10대가 있다. 과연 그들에게 미래는 없는 것일까? 지금 10대 범죄의 충격적인 실체가 공개된다. 최근 인천에서 여중생 서너 명이 또래 여학생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다. 문제의 동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삽시간에 퍼지자 경찰은 사실 확인에 나섰으며 네티즌들은 충격과 동시에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단순한 여자애들의 싸움이라고 보기엔 그 수위가 섬뜩할 정도로 무자비한 일방적인 폭행. 피해 여중생은 무방비 상태에서 겁에 질려 울었지만 가해 여중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잔혹성을 보였다. 도대체 이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제작진은 실제 동영상 속 여중생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가 이들에 대한 소문과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그 동영상에 나오는 그 장소 맞아요? 알아요? 네. 그럼 거기도 만나야죠. 네. 학생들을 따라가 실제 동영상 속에 폭행이 일어난 곳을 볼 수 있었다. 과연 실제 상황은 어떠했을까? 한 명이 여기서 이렇게 찍고요. 한 명이 저기서 맞고 저기서 망 보고. 4명인가? 4명, 4-5명. 아니 그 친구가 한 명 있긴 있었는데 걔 혼자 맞은 거예요. 10대 폭력은 이미 학교 담장을 넘어선 지 오래. 도대체 왜 이들은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제작진은 인천 여중생 폭행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같은 반 친구의 증언을 들어보기로 했는데 과연 이들의 실제 학교 생활은 어땠을까? 그냥 내가요 좀 이상하게 소문내고 다녀가지고요 막 걸레라는 식으로 이렇게 소문내고 다녀서 그거 듣고 막 남자들이요 막뭐 몸대달라고 막 그런 얘기 하고 나니까 성격이 좀 그냥 못한 게 좀 많아요. 그냥 좀 한도 잘 안 나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여중생들은 어떤 상황일까? 제작진은 학교 관계자를 만나 직접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 TVN에서 왔는데요. 네. 사건 얘기를 하자 무척 난감해하는 관계자. 이제 동영상 다 저긴데 지금 처리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그 보시면 그 피해 학생 그 학부모가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더 이상 이해하시잖아요. 지금 얘네들 13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 애가 빨리 잊어버리고 학교에 적응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 아이가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니까 지금 정리자는 게 있으니까 더 이상 학교에 시키지 말아주세요. 애를 생각해서. 가해 학생인데 전학 가기로 했어요. 대안학교. 가해 학생은 이미 학교에 있지 않다는 관계자의 말. 이에 제작진은 직접 가해 학생을 찾아가 사건의 진실을 들어보기로 했는데 수소문 끝에 가해 학생의 집을 찾아 접촉을 시도했다. 계세요. 계세요. 하지만 이미 가해 학생은 이사를 간 상태. 다시 학교로 찾아간 제작진은 피해 학생과의 접촉을 시도했는데 안녕하세요.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피해 학생. 결국 제작진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과거에는 이제 환경 자체가 폭력을 아무 데서나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일반 청소년들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했었는데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결국 폭력물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도록 만들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게임 같은 걸 통해서 본인이 사이버 공간에서 실제로 폭력을 사용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실상과 연결이 돼서 결국 일상생활에서도 폭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천 여중생 폭행 사건의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10대 폭행 동영상이 유출됐다. 이는 10대로 추정되는 여학생이 알몸 상태의 다른 여중생에게 가학 행위를 하는 동영상이었다. 10대 범죄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 제작진은 10대 범죄 관련자들이 붙잡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할 경찰서로 향했는데 이들은 지난 9일 15세 가출 여중생을 승용차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집단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또 다른 15세 가출 여중생을 유인해 60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원조 교제를 시키고 500만 원 상당의 화대도 갈취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인터넷에 유포된 알몸 폭행 동영상의 가해자라는 사실이었다. 최근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알몸 여중생 폭행 동영상. 강압에 못 이겨 나체 상태로 서로의 뺨을 때리는 피해 여중생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웃고 즐기는 가해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폭행의 수위는 더욱 높아져만 갔고 피해 여중생들도 이내 자포자기해버린다. 이들에겐 인권도 윤리도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한 듯 보였다. 인터넷에서 유인해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그 원조 교제를 하게끔 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처벌 그 제명에 그 피해자들의 알몸을 촬영해가지고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행위가 그 상당히 큰 범죄로 그 혐의를 우선선 적용을 할 것입니다. 어른들조차 경악해한 알몸 여중생 폭행 사건. 이들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 최근 청소년 범죄의 특징은 범죄 행위가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현실에서 못마땅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특히 일정한 집단을 형성을 해서 구체적인 모의와 실행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소속감을 느끼고 또 그 집단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인정을 받는 이러한 희열적인 심리가 최근 청소년 범죄에 터잡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왜 찍었어요? 동영상이요? 네. 그때 당시 걔네들이 도망갈까봐 찍었어요. 저희가 데리고 있던 동생이랑요, 저희가 때렸던 애랑 원래 가출해서 같이 다녔던 애인데요. 저희가 데리고 있던 동생한테 그럼 너가 여기로 오면은 너도 같이 나랑 조건을 해야 된다고, 조건 안 하면은 같이 안 다닐 거라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 동생이 저희한테 그걸 얘기하면서 언니 얘네들이 저 조건 시킬 것 같은데요,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조건 그때까지 아무도 안 시키고 있던 상황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요, 저희가 아끼는 동생한테 맨날 괴롭히고 그런 것까지 시키려니까 너무 화가 나서 와가지고 때린 것 같아요. 저희가 있던 애들은 거의 다 2-3달씩 집을 나왔던 상태였어요. 불러서 조건을 한 번도 시킨 적이 없고요. 저희가 부른 애들은 이미 집에서 나와서 밖에서 조건을 하고 다니는 애들을 불렀지, 저희는 가출하지 않는 학생, 조건하지 않는 학생은 부르지 않아요. 이미 걔네들이 밖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애들만 저희가 불러요. 그래야지 저희가 피해가 안 가죠. 과연 이들은 어떻게 피해자들과 접촉했으며 어떤 방법을 통해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 이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여중생 2명을 만나 유인한 뒤 모텔에 감금했다. 그리고 약 6명에서 7명의 가해자 일당은 피해 여중생들의 옷을 강제로 벗겨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하기에 이르는다. 야 벗어. 벗으라고 벗어. 아, 저를 좀 때려. 그걸 안 해? 알몸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며 가출 여중생들을 협박한 가해자 일당. 잘해. 똑바로 해. 알았어? 잘해. 똑바로 해봐.
이를 볼모로 수차례에 걸쳐 일명 조건 만남이라 불리는 성매매를 강요하게 되는데 60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원조 교제를 하게 한 뒤 중간에서 화대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약 500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때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못 들으신 거예요. 왜 웃어요, 학생들? 아니 술 마셨어요? 나 관련 안 했으니까 가시라고요. 푹 쉬어요, 푹 쉬어. 청소년들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단적으로 같이 함께하면 그것이 그 어느 정도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폭력화되고 조직화되는 성향을 띠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우리는 가해 여학생의 보호자를 만날 수 있었다. 얘가 뭐 동영상이 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그렇게 띄우는 사람이 누군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보호 감찰이 끝났잖아요. 부모가 빨리 가서 데리고 왔으면 거기까지 안 들어갈 건데 이제 분류심사원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있다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걸 잘 받고 잘 되고 지금 끝나가는 판국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진짜 뉴스만 보던 걸 내가 이렇게 당하니까 야 진짜 내 새끼가 이런 짓을 했나 혹시라도 진짜 난 믿어지지 않아요. 도대체 미연이 못 보면 나 집에 못 갈 거야. 부모조차 믿기 힘든 끔찍한 사건. 단순히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번 사건. 진짜 범죄자는 이들을 방치한 우리 사회가 아닐까.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어린 여중생의 미래가 안타까울 뿐이다. 흔들리는 아이들을 붙잡아줄 순 없을까. 우리나라 현행법상 청소년이란 그 단어가 나오는 법은 그 청소년 보호법 또는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 이 정도인데요. 14세 이상인 사람은 그 기본적으로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보면 됩니다. 성매매 그 알선 행위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성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청소년 그 보호법에서 청소년인 경우에 성을 파는 행위 이걸 이제 대상 청소년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경우는 처벌을 않고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죠. 대검찰청에 따르면 19세 이하의 소년 사범은 2005년 8만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1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진흥화되는 10대들의 범죄. 그들의 위험한 일탈을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2005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최근까지 만여 명이 넘는 숫자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2, 3년간 빠르게 늘고 있는 10대 청소년 범죄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절도와 강도 등의 제3범죄. 그러나 문제는 단순 절도를 넘어서 그 수법이 상습적이고 조직적이며 치밀한 계획하에 저질러진다는 것이다. 10대들의 절도 행각, 그 실체를 파헤쳐보자. 지난 6일 목포에서 10대 2인조 뻑치기 사건이 일어났다. 제작진은 담당 형사의 협조를 얻어 실제로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현장으로 가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 여기서 돈을 줍습니다. 여기서 주어서 피의자 둘이 뒤에서 미행을 하죠. 돌로 폭행할 장소로 물색을 합니다. 이쪽으로 골모를 접었을 때 여기서 볼을 투척을 합니다. 피해자가. 그냥 같이 빨리 옆으로 가서 할머니 이제 가방을 펴시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반항을 하니까 또 옆에 있던 피해자가 할머니를 자꾸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또 도주하는 거죠. 당시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2009년 3월 6일 새벽 6시 20분경 목욕탕으로 향하던 할머니를
10대 2명이 골목길에서 계획적으로 미행하다가 인적이 드물어진 틈을 타 준비한 벽돌로 할머니의 머리를 때리는데 하지만 계획대로 할머니가 기절하지 않고 반항하자 순간적으로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가방을 탈취하고 달아난다. 그 범행을 계획을 했다고 그래요. 그 새벽 시간대 일단 노인을 대상으로 하자라고 미리 범행이 계획됐습니다. 계획돼가지고 실행이 됐죠. 피해자 할머니는 지금 상처를 상당히 많이 입으셨죠. 이제 그 머리 뒷부분 같은 부분은 이제 꼬매기도 했고 넘어지시면서 흉추 부분을 다치셔가지고 한 12주 정도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이건 강도 상해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무기에서 7년 이상의 징역에 법정형이 그 정도로 중한 죄. 제작진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만나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하지만 공포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며 더 이상의 인터뷰는 거부하고 말았다. 단순 절도가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강도 행각을 벌인 이들이 바로 17의 앳된 아이들이었다는 것이 실로 충격적일 뿐이다. 이들은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 수감될 예정이라는데 17이요. 왜 사건을 저지르게 됐어요? 그 생각 없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아주 잘못했다. 막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 조사하면서 참 안타까워요. 잘못된 한순간의 선택이 이들을 더 이상 17 학생이 아닌 범죄자로 만든 것이다. 겁없는 10대가 저지르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범죄가 바로 학원 폭력이다. 폭력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여과 없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깡패는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럼 나잖아요. 제작진은 실제로 10대 아이들을 조직폭력배로 양성하고 있는 조직원을 만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 10대 애들, 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일을 해요? 걔는 일단 할 일은 없죠. 그냥 숙소 생활하면서 그냥 예절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적으로 형들 뭐 일 있거나 그럴 때는 그냥 가끔 양복 입혀서 올려고 보내고 아니면 거의 운동하고 집에 있죠. 그냥 처세 배우고 뭐 맨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보면은 뭐 외제차 끌고 좋은데 룸사롱이랑 가서 그냥 뭐 냄비 때 끼고 아가씨 때 끼고 그냥 술이나 먹고 맨날 그런 것만 보니까 이제 아 한달 생활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현실과 달라요. 절대 뭐 그런 거 생각해서 생활하려면 일찍 가야죠 집에. 현실에서의 조직폭력배 생활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다음 날 그들의 공동 숙소를 방문하게 된 제작진은 더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20살 남짓 때 보이는 이들 역시 10대부터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20살짜리가 있으면 19살짜리 동생이 있을 거 아니야. 걔가 고등학생이잖아. 그러면 야 너 형 따라다녀 하면서 얘기하고 그다음 또 걔도 19살짜리 18살이나 이렇게 걔네 또 서클이나 몰려다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가는 거지. 대부분 보면 이제 대가 써야 된다고요. 깐다고 그러니까 대가 써야 된다고 뭐 막말로 싸움 아무리 잘하면 뭐 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형님 하나 모시고 가다가 단둘이 있는데 한 10명 몰려오는데 싸움 1대1로 잘하면 뭐 할 거예요. 한 10명한테도 진짜 기 안 죽고 그냥 대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비 걸어오면 빠꾸 없어야죠. 그냥 꼭 생활을 한다고 해서 진역을 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건달이라 그러면 뭐 대한민국 거의 뭐 10% 안에 드는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있으니까 어디 나가든 자신감 때문에 막 사고 치고 그러다 이제 빵 가고 그런 것도 대부분 있고 거의 그런 걸로 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배들이랑 일을 볼 때가 있어요. 사건이 될 만한 일을 볼 때 많이 빼주려고 노력은 하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뭐 사건이 좀 큰 경우에는 뭐 갖다 나오고 뭐
대부분은 웬만큼은 다 진짜 갔다 오죠. 지금. 그저 호기심만으로 조직 선배들을 따라다니는 건 너무 위험해 보였다. 네, 사건이 있어서 지금 근데 좀 이따가 이제 폴인해야죠. 자수하러 가야죠. 현재도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의 연속인 조직원. 문신은 어릴 때 하면은 거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할 때가 많죠. 나중에 막 느끼다 보면 이제 그래도 막 자부심 갖고 막 생활하고 그러는데 문신하는데 엄청 아파요 진짜로. 진짜 아파요. 근데 그런 거 다 참으면서까지 왜 하겠어요. 그만큼 독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거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 조직 폭력배들의 필수 조건이라 불리는 문신을 공개하는데 목부터 둔부까지 온통 문신으로 도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또한 10대 시절부터 계속해온 문신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을 덧붙이는 이들. 이 문신처럼 10대부터의 폭력은 쉽게 지울 수도 쉽게 되돌리기도 힘들지 않을까. (10대) 청소년 범죄의 세 번째 유형이 바로 약물 중독. 점차 그 대상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제작진은 실제 10대 중독자를 만나기 위해 약물 치료 전문 병원을 찾았는데 이들은 현재 병원에서 약물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그들의 입을 통해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는데 작년에요. 10월 달에 구속돼가 제가 3개월 정도 있다 1월 20일 날 나왔거든요. 나오고 서울 세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로 나왔어요. 보호관찰 받아야 되니까. 본드 때문에 몇 개월, 7개월인가 8개월인가 그 정도로 하루도 안 빼먹한 적이 있어요. 거품 같은 거 막 올라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막 했었어요 그때는. 그때 18살 때 처음 이제 그 걸린 건데 그때 안 걸렸으면 죽었을 거예요 진짜로. 그런 것 때문에 전과가 참 많이 생겼다는 게 있잖아요. 진짜 창피해요.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아빠 때문에. 누군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헤어날 수 없다는 약물 중독. 눈 뜨면요 시작하는 게 하루가 그거를 잡고 있어요. 눈 감기 그 직전까지. 약물 중독은 자신의 몸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눈 떠보니까 내 손에 뭐 벽돌이 있고 벽돌 위에는 피가 묻어있고 제 얼굴 상처에는 살갗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벽돌로 그걸 완전 갈아버렸나 봐요. 그래갖고 걔가 어떻게 도망쳐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너무 막 믿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 게 생각도 안 나고요 솔직히. 진짜 얼핏 한 장면씩 기억나는 말을 안 하겠는데 아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진짜. 그 정도로 진짜 심했었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중독이냐면요 애기 임신한 상태에서 했거든요. 임신한 상태에서 몬드를 흡입했다는 여고생. 하루도 빠짐없이 진짜 분만하러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고 갔거든요 진짜. 넣기 전에 사람들이 다 포기하라고 했었어요 진짜. 그게 고통도 잊어주게 하거든요 본드가.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배가 진통을 막 하니까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난 그게 진통이라 생각 못하고 또 본드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심했겠죠 저는 중독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 그때는 막 쪄들어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해 죽음의 문턱을 수십 번 넘나들면서도 끊기 힘들었던 약물 중독. 몸의 후유증보다는 마음의 후유증이 더욱 깊이 남기에 위험한 일탈이 아닐까. 내가 본드 없이도 얼마나 잘 살았는데 그거 하나로 지금 인생이 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3, 4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버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후회가 많이 되고 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진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진짜 그걸 알지 않았으면 지금 가정생활도 좋고 애기한테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많이 들죠. 이 아픔을 딛고 새 삶을 꿈꾸는 아이들이 되길 희망한다. 최근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는 청소년 범죄의 유형이 바로 사이버 성매매. 가출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유혹에 빠지는 범죄의 늪이다. 10대 범죄의 온상지라 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가출 카페는 수백 개에 이르며 심지어 카페의 회원수가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활성화된 상태다. 제작진은 카페를 통해 가출 청소년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 맞지? 이거? 가면 있잖아
하나 있잖아. 어디 있어? 한명 내. 만나자마자 자신들이 현재 묵고 있는 모텔로 향하는 아이들. 그곳엔 가출 카페를 통해 만난 또 다른 여고생이 함께 있었는데 어디 가? 어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일 뭐해? 일 안 해? 그럼 얼마 없어? 돈이 없는 애들을 데려왔다는 말에 갑자기 폭력을 가하는 여학생. 수차례 경험한 일인 듯 너무도 거침없이 남학생을 길거리 한복판에서 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곤 알몸에 점퍼만 걸치고 마중 나온 친구에게 아찔한 장난을 걸어댔는데 제작진은 아이들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정체를 밝혔는데 나 이거 홍보 아니고 나 이거 찍혔었어 나. 결국 제작진의 끈질긴 설득 끝에 하나둘 이야기를 시작하고 지금 몇 살이니? 저것도 다 안녕하고 뭐 가출한 지 3년? 원래 가출 한 번 하면요 계속 나가고 싶거든. 어디 먹었어? 어디 먹고 안 먹었어? 좀 몰래 빼먹었어. 안 먹은 거예요? 못 먹은 거? 못 먹고? 애들 배고프면 새벽에 앵벌했대요. 앵벌 듣던가 뺑 듣던가. 대학생들 왔다 그냥 뜯으면 되고 나와? 잘 나와요. 거리 생활과 범죄에 너무 익숙한 듯 보이는 아이들. 저녁을 해결한 아이들이 곧장 어디론가 향하는데 이들이 산 것은 무엇일까? 술을 팔아? 응. 잘 팔아요. 파는데 이 형이랑 가면 무조건 다 팔겠네. 무조건 절대 아니야. 그 되게 밤에는 맨날 술 먹어. 술 돈 남으면 술이 먹고. 술 먹어. 또안 남으면 그냥 놀다가 다시 자면 놀다가 자고. 나오라는 줄 알고 있지. 언뜻 보기에도 둘이 먹긴 많아 보이는데 미성년자인데 이렇게 술 먹어도 돼? 그런 말 갖다 할수 못하는데. 아이들답지 않게 술을 마시는 모습이 너무 능숙해 보였다. 그냥 있잖아요. 카페에다가 글 써놓으면요. 지들이 알아서 쫓기 보내요. 그래서 물어봐야만 오면은 조건 하냐고 그냥 한다 그러면 묻지 바로. 아니면 진짜로 없으면요. 내가 술 먹어서 꺾어 좋아했어. 그래서 야, 너 가출했냐? 가자. 그럼 와요. 그래서 술 먹고 놀고 나도 가출했는데 같이 놀자고. 도대체 이 아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가족 폭력, 학교 생활 적응 못한 거 많다. 그런 것들. 네. 아니면 집단 폭행들. 아, 또 슬프네. 아, 미치겠네. 있잖아요. 제가 또 서울 올라온 게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가출한다 그랬잖아요. 사다가 제 CCTV가 찍혔어요, 전체. 근데 전전 아직 모르는 계속 지금까지 수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잡으면 안 돼요. 너 안 걸린 거야? 네. 이미 수배자가 됐다는 놀라운 사실. 가게 터는 거야. 가게 터는 거? 밤에. 슈퍼랑 정육점, 문구사. 돈 많이 나와요, 정육점. 1,000만 넘어요. 1,000만인데. 근데 저는 철저하게 했어요.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했어요.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단만 가겠죠. 가겠죠. 걱정되지 않니? 가면 가는 거죠. 세상 뭐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경험이죠.
전문적인 절도로 생활을 이어가고 심지어 교도소 가는 것을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자지가 좀 컸어요. 피해만 4,800 나왔어요. 또 오토바이 쫓았대. 뒤에 태우고. 그냥 타고 놀다가 제가 가자. 제가 운전하고 뒤에 후배가 탁 치고 차당 나갔어요. 끝까지 안 나요. 그래서 그냥 확 땡겨버렸어요. 그냥 방 잡고 놀고 술 먹고 여자친구 선물해주고. 네, 최근 청소년 범죄자의 특징은 자기의 범죄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고 사회에 어떠한 해악을 끼쳤는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오히려 범죄 행위 자체가 그냥 하나의 놀이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죄책감이라든가 범죄 해악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 있으면 조건 사이에 날치기, 절도, 집털이, 차털이, 날려치기, 뻑치기 많아요. 다 없어요. 근데 집나무 솔직히 여자애들은요 무조건 조건 아니면 조건 사기밖에 답이 없어요.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조건 사기란 무엇일까? 와요. 딱 오죠. 왔다 전화 오면 나가요. 그리고 슬슬 이제 나갔다 하고 1분쯤에 나가요. 슬슬 나가서 어디 가고 있어? 어디야? 그럼 모터를 타고 쫓아가요. 내가 문자 와요. 들어와. 그럼 문 따요. 그래가지고 얘 친동생 지금 뭐하는 짓이야 지금 계속 막 그러면서 다 예쁠 거냐 안 볼 거냐 남동안 결석 가요. 그 앞에서 가슴을 물어보죠. 다 예쁠래 나 안 볼래요. 그럼 거의 다 80% 된다고 해요. 누가 깜빵 가는 거 원하겠어요. 배다는데 그거. 그럼 합의 해주나? 네 거의 다 해줘요. 하는 게 잘못이죠. 미치는데 800이요. 심각한 범죄를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아이들. 만약에 1대1 뭐 만남 이런 거 매너 만나 그럼 다 조건이에요. 방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안 치고 매주 한 10명씩 들어요.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조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아이들. 접속하자마자 바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온다. 자세한 내용이 적힌 쪽지를 여기저기 올림과 동시에 수많은 접속자들이 몰려드는데 실제 사이버 성매매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내가 만나. 진짜네. 가출하는 진짜 한 95%는 다 조건이에요. 95%. 아니면 지들이 먹고 살 게 없거든요. 저 저녁 대강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까지가 제일 많아요. 제작진이 만난 가출 청소년들은 모텔에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한 듯 보였다. 늦은 저녁, 경기도 한 소도시에서 다시 만난 가출 청소년들은 서너 명 더 늘어나 어울려 있었는데 그들은 오늘 또 무슨 일을 벌일까? 1인 1PC 시대. 인터넷이 널리 퍼지면서 모든 정보를 거르지 못하고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또래 친구들끼리 모여서 점점 더 호기심이 발달하게 되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성매매나 성폭행이나 이런 게 얼마나 심각하고 큰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조건 만남. 이들이 이렇게 성매매에 빠지는 이유는 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에 제작진은 현재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포주를 만나 10대들의 실제 보도방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듣기로 했다. 어떤 이유로 일을 하나요? 일단 집을 가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생활비를 쓰려고 일단 보도방이 쉬우니까는 일자리도 잡기 하고 돈도 되니까는 일단 보도를 많이 하는 편이죠. 평균 한
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오래 하는 애도 있습니다. 저희가 미성년자였다가 저희랑 같이 일하면서 이제 성인이 된 아가씨도 있고요.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기 힘든 보도방 아르바이트. 일단 업주 측에서 전화가 오면 저희가 솔직하게 민자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잘 나옵니다. 근데 일단 커버를 해줄 수 있으십니까? 하고 거기서 오케이 사인 들어오면 아가씨를 들여보내는 편이죠. 처음 면접을 봤을 때 저희는 교육을 시킵니다. 세뇌를 시키는 거죠. 니네들은 어떻게 해라. 무슨 일이 생기면은 무조건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교육을 시키는 편입니다. 가게 측과 같이 연락을 하면서 큰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 나와라. 일단 나오고 저희는 일단 빠지는 편이죠. 미성년자라는 위험 부담 때문인지 치밀한 계획과 대비책이 있는 듯했다. 인터넷 채팅 경우가 좀 많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쪽에 애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채팅을 해갖고 걔네 어디 동이냐 그거 잠깐 만나러 가갖고 거기서 얘기하고 이제 사이즈 안 나오면은 늘어뜨리고 니네가 버릇 나이 하는 정도 된다. 팁하고 이런 걸 다 합쳐서 그런 거 그런 기본적인 멘트가 제일 잘 먹히죠. 돈이 필요한 아이들에겐 그야말로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는데 사이즈 다 되는 애들은 서로 가능하죠. 보도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 아니 부담스럽죠. 일단 걸리면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자 고용을 했고 유흥에 넣고 그러면 저에게 큰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최고 부담이 많이 가죠. 뭐 청소년 법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최한 3년이라고 제가 거기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초범이고 좋은 케이스를 해갖고 저희는 일찍 나온 편이죠. 이미 보도방 때문에 전과가 있지만 그만두지 않겠다는 남성.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리고 제가 뭐 한 번 들어갔다 왔으니까 경험도 있고 거기서 정보 같은 것도 많이 듣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겁니다.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고요. 10대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 성매매 늪으로 끌어들인 어른들. 불법 성매매는 비단 10대들만의 문제가 아닌 그들을 이용하는 어른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오셨어요? 가시죠. 며칠 뒤 우리는 실제로 얼마나 손쉽게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남성 포주를 만났다. 저희들도 너무 어리다고 보면 이제 가게 측도 싫어하지만은 저희도 위험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도 웬만하면 집으로 보내는 편이죠. 안 된다고. 그래도 이제 단속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몰려드는 답장들. 네, 지금 답장이 왔네요. 접선이 되자마자 바로 지역을 확인한 후 전화번호를 교환하는데 접선 후 만남은 너무도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저희가 최소 어린애들은 한 지금 고1? 한 17살 정도? 얼굴이 좀 성숙하다는 애, 이제 몸매가 성숙하고 막 그런 애들이 가능하죠. 잠시 후 호주가 보도방 아르바이트생과 만나 면접을 보려는 순간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로 인해 붙잡힌 보도방 포주. 제작진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 그건 우리가 수배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경찰 수배가 아니라 검찰청 수배라 우리가 어떻게 손을 거예요. 결국 불법 보도방 전과가 있는 포주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 수감되고 말았다. 또 한 번 교도소에 가게 된 보도방 포주. 하지만 악순환의 고리가 단절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편 보도방 아르바이트를 하려 했던 10대의 생각이 궁금했던 제작진은 포주와 접선했던 여고생과의 이야기를 시도했는데 차에서 잠깐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 전에 어디서 일했었어요? 의정부? 과연 그녀는 이 일을 얼마나 경험했을까? 18이요. 계속 집 나올 때마다 했어. 그냥 술 따라달라고 부르고 그냥 같이 춤추고. 되게 많았어요. 제 또래도 있어요.
안 주고 그런데 막 그냥 구속하고 이러는데 나가고 제가 돈 벌러서 쓰고 그러면 좋아요. 죄책감 없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보도방위를 했다는 여고생. 과연 이들에게 윤리는 무엇이고 도덕은 어떤 의미일까? 가출을 하게 되면 여학생들이 가장 쉽게 성매매를 하잖아요.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돈이 필요해서인데 우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매춘을 통하게 되는 거죠. 그 여학생으로서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함부로 내던지는 것에 대한 윤리의식이 너무 없어진 것 같아요. 얻는 즐거움이나 만족이라는 거는 가짜거든요. 꿈 같은 것이고 순간적인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 뒤에 자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청소년들이 된다면은 약물의 유혹에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봐요. 공식적인 통제보다는 선도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이 학교와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하는 그런 접근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보는 그 사회 또 어른들의 시각은 따뜻함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부모랄지 동료들의 따뜻한 보살핌 또는 그 대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돈도 그 무엇도 아닌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도 이른 나이 10대. 그들에게 꿈꿀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는 건 바로 어른들의 몫이다. 졸업식이란 교복으로 상징되는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 일탈의 자유를 맛보고 해방감을 만끽하는 10대들의 축제. 그런데 요즘 졸업식은 다르다. 빨개 먹히고요. 마요네즈 같은 거 다 뿌리고. 교복 찢기는 기본,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졸업식 뒤풀이 문화. 경찰과의 숨막히는 추격전. 2009년 막장 졸업식 뒤풀이 현장. 리얼스트림 위에서 전격 공개한다. 졸업 시즌을 맞은 요즘 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기사들. 밀가루는 기본이요, 알몸 퍼포먼스에 구타까지 벌어지는 졸업식이 있다. 서울시내 한 중학교의 졸업식 날. 그런데 축하 꽃다발보다 먼저 눈에 띄는 건 학교 앞을 지키고 서 있는 경찰. 안녕하세요. TVN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근데 경찰분들이 왜 와 계신 거예요? 학생 졸업식 끝나고 뒤풀이 하는데 심한 행동할까봐 또 학교에서도 혹시 무슨 과도한 사건 발생할까봐 경찰 좀 강화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나와 있는데. 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졸업식이 끝날 즈음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이 하나 둘씩 학교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언뜻 보기에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선배들인데 졸업생 같은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오늘 졸업식인데. 오늘 후배 졸업식 때문에 축하해 주려고 왔어요. 보통 어떤 방법으로 많이들 축하해 주세요? 밀가루랑요, 계란이랑 이렇게 던지면서 막 더럽히고 옷 찢고 그렇게 민망하게 해줘요. 드디어 졸업식이 끝나고 정든 학교를 떠나는 순간, 바로 그때 학교 앞에서 지인을 치고 있던 선배들의 발길이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뒤풀이가 시작되는 걸까?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학교 근처 놀이터. 준비된 가위와 계란의 용도가 궁금한데 빨리 찾아갖고 맨날 잡아봐. 졸업식을 마친 아이들이 선배들 손에 끌려오기 시작하고, 졸업생 후배가 오자마자 선배들은 밀가루와 계란을 던져대는 것으로 축하 인사를 대신한다. 영문도 모른 채 잡혀오는 후배들. 여자라고 예외는 없다. 어김없이 이어지는 밀가루와 계란 세례. 사방에서 날아오는 밀가루와 계란에 온몸은 금세 엉망이 되지만 표정은 오히려 즐거운 듯하고, 잡으려는 선배들을 피해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주택가 골목으로 도망을 다니는 아이. 당하는 후배들도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중학교의 뒤풀이 현장. 이
이미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듯 졸업생 후배의 옷은 엉망으로 찢겨져 있고 머리 위로 선배가 뿌려대는 건 시뻘건 케첩. 그리고 장난기 어린 웃음소리 뒤로 이어지는 거친 욕설과 난데없는 구타. 놀이터를 지나는 초등학생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머리야. 선배들의 과격한 장난은 계속되는데 축하인지 폭력인지 알 수 없는 뒤풀이. 더욱 이상한 건 맡고 있는 후배도 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 구경하는 선배들조차 말릴 생각은커녕 오히려 지켜보며 즐거워하는데 아무리 자신들의 축제인 졸업식 뒤풀이라지만 아이들의 행동이 도를 넘어 보인다. 형이 살짝 때려줄게. 겨우 15에서 17 정도의 학생들. 이들에게 뒤풀이 폭력은 이미 익숙해진 것일까? 성질내. 성질내 지금 상황이 아니야. 아이들은 대체 언제부터 이런 뒤풀이를 시작하게 된 걸까? 졸업식 같은 거는 언제 이렇게 발달된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선배들이 계속 해갖고요. 저희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복수심이 있고 그다음 선배들이 저희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후배들한테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의무감 같은 거예요. 일집만 한다고 보다는 그냥 축하하는 의미로 다 하긴 하는데요. 일반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밀가루만 뿌리고요. 저희 쪽에선 더 심하죠. 저희는요 요번에 배가 끊겨갖고요. 이 정도인데요. 거기는요 아직 배가 안 끊겨갖고요. 세게 갈 것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도요 좀 셀 거예요 아마. 아이들이 일러준 학교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학생과 학부모들, 꽃다발을 파는 상인들까지 여느 졸업식과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 그런데 졸업식장을 들어서는 학생들의 발길이 멈칫한다. 이유는 식장 안을 지키고선 선생님들 때문 학생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가방 검사를 하는 것인데 과격한 졸업식 뒤풀이를 막아보려는 방편으로 시작된 가방 검사. 선생님들의 이런 노력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의무적으로 예방치료 그냥 검사하시는 거고 그래도 당연하게 같이 지금 졸업하는 부분인데 그걸 당연하지. 아무나 100%의 애들이 졸업하는 마당에서 저 밖에 나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런 부분들이 비슷할 수가 없으리라고 보장합니다.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줄어들 수도 있지만은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알몸으로 저걸 했다고 그래요. 별로 바람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11시 정각에 시작합니다. 학교 안에서 졸업식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 밖 공원에서는 선배들의 졸업식 뒤풀이 준비가 한창이다. 삼삼오오 모여드는 아이들의 손에 들려있는 건 다름 아닌 소화기. 대체 이 아이들은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걸까? 아예 대형 마트용 카트까지 준비해 뒤풀이 준비물들을 챙겨왔는데 카트 안에는 밀가루와 계란부터 까나리 액젓까지 말 그대로 없는 게 없다. 지금 여기 왜 오신 거예요? 후배들요 괴롭히려고요. 한 3, 40명 모이죠. 옷 찢고 계란 던지고 밀가루 뿌리고. 졸업식 이렇게 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먼저 해가지고 제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전통을 되갚기 위해 1년을 기다린 아이들. 졸업식이 끝나자 우비까지 챙겨 입고 뒤풀이 준비에 나선다. 왜 이렇게 우비를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옷 들어가지면 냄새 나잖아요. 밖에 다녀야 되면 창피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요? 막 한번 빨개 먹히고요. 마요네즈 같은 거 다 뿌리고 냄새 나게. 선배들의 눈에 띄는 대로 잡혀오는 후배들. 얘가 할 거네? 빨리 벗어! 내가 넣어야지! 잠깐만! 야 먼저 뿌리면 안 돼. 우측 뿌려야 돼. 니네 내가 안 돼! 바뀔 수 없잖아! 선배들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듯 후배에게 달려들어 교복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데 손 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알몸으로 눕혀진 남학생. 자신들이 벌이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이들은 알고 있는 것일까? 대낮에 벌어지는 위험천만한 10대들의 졸업식 뒤풀이 문화. 아이들의 졸업식 뒤풀이에는 남녀 구분이 없다. 가위까지 동원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학생의 교복까지 벗겨내는 선배들.
공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축하 이벤트라고 하기엔 너무나 과격한 이들의 축제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닌 듯한데 전통이라고 하기엔 도가 지나친 10대들의 알몸 뒤풀이는 이후로도 계속됐다. 교복짓기가 마무리될 즈음 또다시 무언가를 준비하는 선배들. 밀가루와 식초, 폭탄 세례가 이어지는데 당한 만큼 되돌려주리라 장난기 어린 폭소심은 그렇게 또다시 후배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의 졸업식 뒤풀이는 과격해지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폭력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이들을 말리고 달래는 이들은 없었다. 애교스런 일탈을 넘어 노출과 폭력으로 뒤범벅된 10대들의 졸업식. 지난 3년간의 억압에서 탈출하는 의미라고 보기엔 지나친 그들만의 뒤풀이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 걸까? 좀처럼 끝날 줄 모르는 아이들의 축제. 후배들은 또다시 선배들의 손에 이끌려야 했고 밀가루 폭탄에 이은 계란 세례까지. 그 순간 반갑지 않은 손님이 등장했다. 미처 몸 가릴 새도 없이 경찰들의 눈을 피해 주랭랑부터 노는 아이들. 옷 입을 새도 없이 거리 곳곳으로 흩어진 아이들은 때 아닌 대낮에 알몸 헐보그까지 버리고 마는데 그렇게 시작된 경찰과 아이들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숨막히는 숨바꼭질 끝에 거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아이들의 아찔한 질주에 지나가던 어른들은 그야말로 아연실색이다. 한 시간여 동안 계속된 경찰과의 추격전. 경찰차 석 대가 동원되고 나서야 아이들은 질주를 포기했다. 알몸으로 일대를 휩쓸었던 그들만의 졸업식 뒤풀이. 한낮의 알몸 파티가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자, 일반 고명은 제 현행으로 체포한다. 오늘 노선이가 이거 불리한 뉴스 거부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사. 왜 개미는 이게? 나왜 맞자고? 뭐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창피해, 빨리 타. 손안 치워! 공주 일어났나? 뭐하고? 공주 정말 이끌래. 손대지 마. 그저 재미있기만 했던 졸업식에 난데없는 경찰의 등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아이들. 급기야 연행하려는 경찰에 맞서 거칠게 반항하며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이는데 어느새 주위를 둘러싼 아이들마저 경찰에게 달려들기 시작한다. 경찰과 아이들의 거친 몸싸움. 그러나 이를 벌인 아이들은 그저 희희낙낙이다. 결국 평범죄와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차에 오른 10대 소년. 하지만 연행되는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한다. 경찰과의 추격전에 일대는 온통 마비된 상태. 과거 자신들의 졸업식과는 확연히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에 오히려 충격을 받은 건 어른들이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학생들 너무 이런 거 진짜고. 너무나 지금 애들 바지 벗게 하고 갔다고 얼굴 벗게 하고 막 데리고 다니는 게 뭔 짓이야 그것이고. 하지만 회포를 풀기에는 부족했던 모양. 경찰을 따돌리고 다시 인근 골목가로 모인 아이들. 경찰에게 쌓인 화라도 푸는 듯 졸업식 뒤풀이는 더욱 심해져만 가는. 시루라기 하나 없는 알몸을 드러낸 아이들은 결국 오늘을 위해 준비한 모든 준비물을 모조리 동을 냈다. 그리고 여느 졸업식처럼 추억을 남기는 선배들의 플래시 세례와 더불어
학교 교가를 부르며 졸업식 뒤풀이에 대장정을 맞이했다. 졸업 후에도 아이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교가. 지금 이 순간 교가는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혼나. 우리 잘하니까 어때요? 아니 축하해주려고 한 건 아는데 좀 그렇죠. 짜증나죠. 내년에도 이렇게 후배들한테 물려줄 거예요, 이런. 네 당연하죠. 다음만큼 해줘야죠. 또다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아이들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선배와 후배들이 뒤엉켜 일사불란하게 자리를 피하는 아이들. 학생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엔 씁쓸한 흔적만이 남아있다. 영문도 모른 채 더러워진 집 앞을 치워야만 하는 아주머니. 힘드시죠? 치우시기. 아니 몰랐어요. 아까 시끄러워서 경찰이 왔더라고. 난 무심코 봤는데 지금 나가려고 보니까 대문 앞에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 옛날에는 밀가루만 뿌리고 그랬는데 요새는 너무 애들이 점점 갈수록 난폭해지는 것 같아. 아, 졸업식 문화가요? 네, 졸업식. 오늘 졸업식인가 본데 중학생이 너무 심한 것 같아갖고. 이 순간 그들에게 두려운 것은 없는 걸까? 해가 질 무렵 끝이 보이던 뒤풀이에 또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한 선배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 역가는 거예요. 여기 왜 가세요? 거기서 그냥 사람 많으니까 살리게 하려고. 아이들에겐 부끄러움마저도 자랑스러운 추억으로 남는 걸까? 알몸 행진이 이어지는 동안 소식을 접한 부모님이 그 뒤를 따라왔다. 그저 어리기만 한 아들의 자랑스러운 졸업식에서 상상치도 못한 모습을 보고만 엄마. 야단을 칠 겨를도 없이 아연 실세. 옷부터 챙겨 입히고선 나머지 아이들을 따라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랑곳않는 아이. 마지막 뒤풀이 현장을 향해 행진하는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들기는 여유로움까지 보이고 매일 아침 등하교를 했던 지하철역 사람들 무리에서 졸업식 뒤풀이에 정점을 찍으려는 아이. 출구 앞을 일렬로 가득 메우고선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하는 것. 너무나도 대담한 아이들의 모습에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네, 졸업식 문화가 너무 좀 심해졌다고 생각하세요? 네, 좀 밀가루 던지고 그 정도 좀 괜찮아 생각하는데 이렇게 막 옷 찢고 막 스프레이 뿌리고 이런 거 좀 아니라 생각해요. 또 한 번의 경찰 출동 후에야 아이들의 낯뜨거운 뒤풀이는 비로소 끝을 맺었다. 자신이 벌인 행동의 심각성을 모르기에 이들의 광란의 뒤풀이는 더욱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하는다. 경범죄 수준을 넘어 아이들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아이들이 이제 알몸으로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되게 개인적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하지 않아야 될 그 신체를 노출하는 것에 대한 걸로 아이들이 혹시 위험 요소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성추행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대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졸업 시즌을 맞이한 부모님들이나 청소년들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형태의 졸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보는 거리로 이 졸업 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10대들의 과격한 졸업식 해법은 없는 걸까? 취재 도중 제작진은 어른들의 힘으로 학생들의 일탈 행동을 예방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울산시 교육청에서 졸업식 시즌에 특별한 일을 하신다고 하시던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학교와 교육청, 경찰관이 합동으로 졸업식 때 학생들의 일탈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졸업식 때 학생들이 교복을 찢고 거리를 활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정착시키고 뒤풀이라든지 또 과격한 행동,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시교육청과 경찰 그리고 각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연합해 졸업식이 있는 학교 근처를 다니며 사전 예방과 홍보에 나선 울산시. 그 덕에 현재까지 울산 지역의 졸업식 뒤풀이 사고는 한 건도 없다. 청소년들에게 주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지금 아주 억압적인 그런 입시 교육 풍토에서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이겨내서 승리하는 것도 더 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히 존경하는 선생님들 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졸업식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꿈꾸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10대들의 놀이문화를 반영하는 한 시대의 자화상 졸업식 뒤풀이. 그러나 이유도 명분도 없이 이어지는 그들만의 졸업식 문화는 분명 문제가 있다.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